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태계 이황 선생님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누구? 그렇죠. 율곡이 선생님의 성리학 사상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이. 자, 이 율곡이 선생님은 태계 이황 선생님과 묶여서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모의고사를 봐도 수능을 봐도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또 다른 사상가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태계 이황 선생님 또는 우리 다음에 이제 등교해서 배울 다산정약용 선생님과 엮이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태계 선생님과 율곡이 선생님은 비교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무엇이 다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보면 율곡이 성리학 사상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부터 보도록 하죠. 이황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자, 바로 얘기가 나오네요. 태계 이황 선생님의 입장을 비판을 합니다. 무엇을 비판하느냐? 일단 이기호발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기호발. 자, 리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리의 운동성을 긍정한 것이 이기호발이었는데 율곡이 선생님이 이기호발을 비판했다? 그럼 율곡이 선생님은 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안적인 이론을 제시하는데 무슨 이론을 제시하시는지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인간의 도덕 문제와 함께 현실 개혁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율곡이 선생님이 신만양병설을 주장을 하셨죠. 그만큼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성리학이 쓰여야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곡이 선생님이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실학이 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율곡이 선생님은요, 주의 성리학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기론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곡이 선생님도 성리학 사상가라는 거 잊으면 안 되고, 자, 무엇이 다른지. 첫 번째, 기포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 이기불상작과 이기불상리가 있었잖아요. 뭐 개념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자, 리라는 개념이 따로 있고 뭐 기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곡이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기라고 봅시다. 자, 기라고 보는데 이 기 안에 리가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이게 정확한 그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율곡 선생님은 그림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따라가면 기가 리를 포함하고 있다,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리와 기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지 결코 떨어져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 태계 이황 선생님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이상적인 입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율곡이 선생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입장이고 무엇이든 간에 현실을 기반해서 탐구하시고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단순히 논리적이고 개념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현실성이 없는 거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바로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 그대로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지 이상적인 것의 측면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는 리와 기질이 있고 그 기질 속에 그 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입장과 같은 거죠. 기질이 있고 그 기질 안에 리가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를 표현하는 겁니다. 기포리. 자, 이 기포리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다른 또 포함 관계가 나올 건데 그것들 여러분들 당연히 다 알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리기불상리와 리기불상잡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한다? 리기불상리를 강조한다. 물론 리기불상지를 더욱 강조한다는 표현이니까 리기불상잡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해요, 여러분들. 더욱 강조라는 표현은 그것을 다른 것보다 강조한다는 얘기인 것이지 다른 것을 비판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둘 다 긍정하고 그 둘 다 긍정하는 것 중에 하나를 더 강조한다는 표현이지. 자, 두 번째, 이기, 무선우. 자, 우리 주의성리학과 태계 이황 선생님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겠지만 굳이 선우를 따지자면 당연히 리가 먼저지. 왜? 어떤 물체가 존재가 있기 이전에 그 이치가 없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니까 이치가 먼저 있은 이후에 어떤 존재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기선후야 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율곡이 선생님은 그렇진 않습니다. 리와 기는 방금 말했죠. 항상 같이 있었다고. 자,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선후를 따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자, 리와 기는 원래부터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어서 선후를 따질 수 없고 리가 홀로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태계의 주장을 비판한다. 리의 독존 거부.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얘기도 태계 이황 선생님과 율곡 이희 선생님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기지묘라는 표현, 여러분들 율곡 선생님 할 때 이 이기지묘라는 표현이 종종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울 이통기국은 율곡 이희 선생님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기지묘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기지묘는 우리 두 가지 개념을 합친 건데요. 무엇을 합친 것이냐? 이기, 불상, 자, 그리고 이기, 불상리.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기지묘로 부르는 거야. 자, 리와 기가 묘한 관계에 있는데 어떤 묘한 관계냐? 리기불상작과 리기불상리. 자, 리와 기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같이 있어. 자, 둘인 듯 둘인 듯 하지만 하나. 자, 그렇지만 리기불상리는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해. 리와 기는 개념적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인 듯한데 또 둘이야. 참 되게 오묘하지? 그 표현을 이기지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리와 기는 서로 다른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구성할 때는 오묘하게 결합된다. 자, 리와 기는 서로 다른 성격인데 만물을 구성할 때는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어.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게 이기지묘인 거예요. 자,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잡의 관계를 이루는 리와 기의 모습이 하나인 듯 여러분 들렸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소리인 것 같죠? 되게 추억이 돋는 소리고. 네, 방금 여러분들 쉬는 시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자, 조만간 들을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학교 오면 싫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의 그 온라인 클래스의 자유로움을 느끼도록 합시다. 우리 일단 자,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잡의 관계를 이루는 리와 기의 모습이 하나인 듯 둘이며 둘인 듯 하나라고 하여 묘합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자, 박스 읽어볼게요. 리는 기를 주재하는 것이요. 명령 내리는 것이요. 기는 리가 타는 것이다. 자, 기에 의해서 리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리는 기가 그렇게 운동하고 변화하는 이치로서 명령 내리는 거잖아. 자, 그래서 기는 리가 타는 것이다. 리가 아니면 기는 근거할 바가 없고 기가 아니면 리가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이물이 아닌데 또 일물도 아니다. 굉장히 오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일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둘이요. 이물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면서 하나이다. 이기불상작과 이기불상리의 관계에 있는 이 이기의 관계, 이기지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통기국.
자, 이통기국. 이통기국은요, 우리 이것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기질은 서로 막 다르게 생겼잖아요. 자, 우리 육체 뭐 동물과 인간 뭐 그런 기질. 자, 그런 기질은 다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치는 동일하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자, 이치는 다 통해. 보편적이기 때문에 다 통해요. 이통. 그렇지만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이치를 국한시켜버려요. 그 기질에 맞게 나오도록. 그것을 기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학습지 보면서 얘기합시다. 리는 보편적 원리로서 만물에 통하지만, 자, 줄여서 이통입니다.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 어떤 존재에 들어가든 간에 그 이치는 동일합니다. 물론 그 기질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른 거지. 기는 특수한 것으로서 제한된다. 자, 이 제한된다는 것이 기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를 제한시키는 거죠. 자, 천지 만물에는 보편적 원리인 리가 들어있지만 모양이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각자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기의 국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이다. 자, 인간의 특성과 동물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의 국한성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배웠던 주의성리학과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키워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 표현하는 단어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님은 기포리, 이기무서를 얘기했음에도 성리학이라는 입장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박스 읽어볼게요. 리는 만물 어디에서나 본연 그대로 천리지만 기에 담겨 있으므로 기가 맑으면 천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기가 탁하면 인욕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태계 이황 선생님과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 거. 기발, 이승, 일도. 자, 태계 선생님은요, 리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는 얘기했죠. 이기호발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율곡 선생님은 아까 리의 독존을 거부했죠. 기 안에 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기와 리를 독립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물을 구성할 때도 같이 있잖아. 자, 그래서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기가 바라고 리가 그것에 탄 것, 그것만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황의 이기호발을 비판합니다. 자, 이기호발, 태계 이황의 이기호발, 이발, 이기, 수지, 기발, 이, 승지. 이 중에서 무엇만이 맞다? 기발, 이, 승지, 그것만이 맞다. 이발, 이기, 수지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학습지. 모든 물질과 현상은 기가 바라고 리가 기를 탐으로써 이루어진다. 작용, 운동하는 것은 기뿐이며 리는 스스로 작용, 운동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3번 동그라미 있어요. 기가 바랄 때 별도로 존재하던 리가 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기와 본래 함께 있던 리가 기의 작용 원인이 된다. 자, 우리 이 그림 봅시다.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예시. 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가 리가 야, 기,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폴짝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있었더라고. 이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같이 있었어. 자, 이 같이 있는데 이 기 안에 있는 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 원인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태계 이황의 이기호발을 비판하고 이 기발 이승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박스도 여러분들 태계 이황 선생님과 율곡 이의 선생님의 그 구절 원문은 여러분들 많이 접하는 게 좋아요. 뭐 물론 주의성리학과 양명학의 원문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리학과 양명학 태계와 율곡 선생님의 이론을 공부할 때는요, 문제집을 많이 보면서 지문을 많이 익히는 거. 특히 저는 선생님은 모의고사 또는 수능 문제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기발 이승이란 무엇인가? 리가 기를 타는 것이지 리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리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잖아. 자, 기가 운동하고 정지하는 까닭은 리다. 자, 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지만 기가 움직이고 또는 기가 정지하라고 명령 내리는 리가 있다. 근데 어디에 있다? 기 안에 있다. 자, 박스 두 번째. 물이 담겨있는 그릇에서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와 기는 개개사물에서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이기, 지묘. 자, 그리고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바랄 때 리가 거기에 타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 스스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야만 선생님이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또는 도식화하면서 생각하는 거랑 선생님이 백날 첫날 설명한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물론 선생님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심성론 가봅시다. 자, 심성론 가면 또 율곡 선생님의 독자적인, 굉장히 독특한 입장이 있습니다. 아, 물론 여태까지 배웠던 주의성리학 그 입장을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뭐랄까요? 표현이 조금 다르다 해야 되나? 봅시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심성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질지성인데요. 기질지성. 자, 율곡 이의 선생님은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기질지성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나오느냐? 리와 기는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 리와 기는 항상 같이 있죠. 자, 같이 있고, 잠시만, 여러분들 종이 칠 것 같아. 오케이, 다시. 리와 기는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기질 속에 들어가 있는 이치만을 가리켜서 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기질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리는 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존재, 어떤 육체, 얘 왜 이렇게 생겼어? 자, 이런 육체 속에 이런 기질 속에 이치가 들어가야만 그 이치를 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이 기질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이치에게 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율곡 선생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기질지성뿐이다. 기질 속에 들어가 있는 이치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봅시다. 기질 속에 리가 들어가야만 비로소 성이 되는 것이지, 기질에 있지 않은 리를 성이라 할 수 없다. 리는 그냥 걔네들은 리인 거예요. 성이라 할 수 없는 거지. 두 번째, 현실적으로 성은 기질지성만이 존재한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본연지성은 기질을 배제하고 기질 속에 있는 리만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는 기질지성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다? 여기서도 포함관계 나오죠.
기질지성포, 본연지성. 기질, 지성, 본연지성.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리가 기의 가운데 있는 뒤에야 성이 되니, 다시 말해서 기질 속에 들어가야만 그 리를 성이라 부르니, 만약 형질, 기질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당연히 리라고 해야지 성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기질 속에 들어있지 않은 리는 그냥 리일 뿐이지 성이라고 부르면 안 돼. 자, 형질 가운데에서 단순히 리만을 가리켜 말하면 본연지성이니 이 기질 속에 들어가 있는 이치를 콕 집어서 그것만 얘기했을 때 본연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연지성에는 기를 뒤섞을 수 없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자, 기질상에 나아가 단지 그 리만을 가리켜 말하면 본연지성이고, 기질을 합하여 말하면 기질지성이다. 기질 속에 들어간 이치, 기질의 영향을 받는 이치, 성, 기질지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4단 7정.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태계 선생님 할 때 4단은 리가 바란 것이고 7정은 기가 바란 것이다 라고 각각 두 개의 근원으로 나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방금 율곡 선생님은 뭐를 긍정한다? 뭐만 긍정한다? 기발 이승, 이것만 긍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4단 7정 모두 기발, 이의, 승지, 이거예요. 둘 다, 모두 4단 7정 둘 다 모두. 자, 4단과 7정은 모두 기가 바라여 리가 기에 탄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태계 이황 선생님은 4단의 선함과 7정의 선함이 같지 않다고 봤던 거 기억이 나나요? 네, 지금 3학년 친구들 모의고사 보고 있어서 이런 정도 칩니다. 오늘 좀 다양한 소리가 들리네요. 자, 태계 선생님은 4단의 선함과 7정의 선함은 결코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4단의 선함과 7정의 선함이 동일하다라고 본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율곡 선생님. 자, 4단의 선함과 7정의 선함은 같습니다. 왜냐? 사실은 4단이라는 것은 7정, 7가지 감정 중에, 자, 7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선한 7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선한 정을 가리키는 것. 자, 7정이 선할 때도 있고 7정이 악할 때도 있는데 7정이 선할 때가 있어. 자, 그 선할 때를 일러서 4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또 뭐가 가능하냐? 7정 포 4단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7포4라고 표현을 써요. 자, 율곡 선생님은 기포리를 얘기했고요. 기질지성포, 본연지성을 얘기했고, 7정포 4단, 7포4도 얘기를 합니다. 자,
자, 우리 학습지 보도록 합시다. 양가로 2번, 사단과 칠정, 기발 2승 1도 나와 있죠. 자,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여 리가 타게 된 것이다. 박스 읽어볼게요. 주자의 리에서 발한다, 기에서 발한다라는 말의 본 뜻은 약간 누구를 저격하는 것 같죠. 사단은 오로지 리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다라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태계는 주자의 말에 근거하여 저격의 대상이 나왔네요. 사단은 리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리가 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 중에서 이른바 기발 2승은 옳다. 단 칠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 역시 기발 2승이다. 자,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발 2승지 한 가지의 길만 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 뒤에야 측은지심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보고 측은해하는 정은 기이니 이것이 이른바 기가 바란다는 것이요. 측은해하는 정의 근본은 인이니 이것이 이른바 리가 탄다라는 것이다. 그 감정이라는 것에 그 이치, 인이라는 이치가 타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동그라미. 선한 정인 사단은 맑은 기가 발하여 리를 가리지 않으므로 사단은 자, 우리 기질 있죠? 그 기질이 리를 가리지 않을 때. 자, 이를 온전히 싫어하지만 악한 정은 탁한 기가 발하여 리를 가리므로 리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 선함과 악함의 차이는 기질 차이 때문이다. 이 3번 칠정포 사단. 정은 칠정뿐이며 감정이라는 것은 칠정뿐이며 칠정 중에 선한 측면만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얘기한다. 정에는 희노애구, 애호욕 7가지가 있을 뿐이니 이 7가지 이외에는 다른 정이 없다. 사단은 단지 선한 정만을 달리 이름 붙인 것일 뿐 칠정을 말하면 사단은 그 안에 있다.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바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 본연지성은 기질을 겸하지 않고 말한 것이요.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사단보다 칠정이 더 크죠. 그래서 사단은 칠정 네, 또 종이 쳐서 급하게 일시정지 누르고 왔어요. 오늘 계속 끊기네, 이 종 때문에. 어디야? 네, 사단이 작잖아요. 이 칠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 안에 칠정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칠정이 더 크니까. 그 안에 사단이라는 좁은 곳에 집어넣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칠정은 사단을 겸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맞지만 사단은 칠정을 겸한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자, 다음은 수양론. 자, 여러분 이 수양론을 할 때 우리 방금 읽었던 자, 위에 2번 동그라미 선한 정인 사단은 보이죠? 어디야? 여기 왜 이렇게 나가 있어? 자, 여기 봅시다. 정의 선함과 악함의 차이는 기질의 차이 때문이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선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기질만 좀 좋게 바꾸면 되겠네. 그렇죠? 사실 주의 성리학에서도 이 기질을 바꿔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원래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 수양을 하는 거고 이치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이치는 태극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기질은 수양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기질이라는 표현은 모든 성리학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굳이 교기질이라는 표현을 율곡에서 주로 쓰더라고요. 선생님은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해보겠습니다. 자, 교기질. 선함과 악함,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등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의 맑음과 탁함이기 때문이므로 수양을 통해서 기질을 변화시켜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박스 읽어볼게요. 사물은 치우치거나 막히게 되면 그것을 다시 변화시킬 방법이 없으나 사람은 기질의 맑고 흐림과 순수함과 잡스러움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텅 비고 밝아서 변화시킬 수 있다. 기가 탁한 사람은 행동할 수는 있으나 잘 알 수는 없는데 만일 묻고 배우는 데 힘써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힘써서 성실하고 정밀하게 하면 지식에도 통달하여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 통달하여 우매한 자라도 명석해질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명석해질 수 있습니다. 똑똑해질 수 있다고. 자, 똑똑해지면 당연히 수양도 좋아지겠죠. 왜? 우리 성리학에서는요, 알면 당연히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아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행병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알면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자, 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성이 뭐냐면요. 자, 여기서의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딱히 막 뭐라고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것을 대체로는요 진실함 뭐 또는 성실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그 성자가 이 성자예요. 성실하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 공자할 때 충 기억이 나나요? 나의 마음을 한치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성은요, 한치의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뭐다? 우리의 순선한 본성이 되는 그런 경지인 거죠. 자, 인간의 본연의 선함을 한치 거짓과 망설임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경지. 본연지성을 드러내는 경지. 물론 이 본연지성은 논리적으로 율곡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질지성만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그 기질지성 안에 리는 당연히 본연지성이고 순선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의 기질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순선한 본연지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지. 그것만이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 그 경지를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성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 계속 배웠던 경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은 세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었죠. 주일무적이 있었고, 정제엄숙이 있었고, 상성성이 있었고, 물론 그 외에도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주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율곡 선생님, 이제 태계 선생님은 경만 얘기했잖아요. 경을 통해서 심려리의의 경지 또는 존양성찰 아니면 존찰리 거인력 하는 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율곡 선생님은 이 경을 통해서 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경수형을 통해 성에 이르러야 된다.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성은 하늘의 진실한 이치이고 성실함. 이 성실함은 아까 본연지성을 있는 그대로 한치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경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지성은 천리이잖아요. 태극이고 하늘의 이치잖아. 그래서 여기서 성은 하늘의 진실한 이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본체이다. 자, 성리학에서도 마음의 본체는 이치인 거죠. 자, 본체이다. 사람이 그 본심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사특함, 악함이 본심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을 주재하여 사특함을 제거하면 본체가 온전할 수 있다. 경은 노력이 요체이며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은 노력을 거둬들이는 바탕이다. 경을 통해서 성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태계 선생님은 경 한 가지만 말씀하신 반면에 물론 그것도 어느 목표가 있죠. 목적지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율곡 선생님은 경을 통해서 성이라는 경지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사회경장론, 율곡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셨는지는 안 배우고 그냥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등과 관련한 개혁을 주장해서 아까 10만 양명설도 있고, 물론 율곡 선생님도 관료였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율곡 선생님 시작할 때 얘기를 했죠. 실학사상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려웠던 태계 이황의 성리학과 율곡 이황이 아니지. 율곡 이의 성리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양명학 끝날 때 한국의 유교 사상은 주의 성리학을 계승 발전시켰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렇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자, 선생님이 많은 부분을 좀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생님의 설명이 딱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들 또는 문제를 많이 보고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클래스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예정대로라면 이제 27일 수요일에 학교에서 보게 되겠네요. 자, 그때는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을 배움으로써 중간고사 이제 범위까지 다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실수도 많이 있었고 되게 말도 더듬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동안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물론 저도 고생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 네, 저 많이 고생했어요. 자, 아무튼 학교에서 많이 보고 즐겁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학교에서 봐요.